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드림리스트 50가지를 작성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보셨나요? 짐 론이 인생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각성을 하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요. 생각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50가지를 적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가지를 적으라고 하면 더 무리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문득 떠오를 때마다 한 가지씩 이렇게 채워가려고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냥 사는 것보다 꿈을 채워가면서 산다는 거.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완벽한 공부법 4장 목표입니다. 성공적인 목표 설정은 따로 있다. 목표는 왜 중요할까요? 첫째, 목표는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요. 목표가 없으면 행동을 제대로 계획하기도, 조직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목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중 하나고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없던 힘도 생기고 노력하고 인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표는요, 현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해주는데요. 목표라는 중거점이 없었을 때에는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내기가 어렵지만 목표가 선명하다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표는 공부에서도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학습자가 분명한 목표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목표의 성격을 제대로 규정 짓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성장을 위한 것인지 증명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여기서 또 이렇게 저자분이 물으셨네요. 왜 이 책을 읽는가? 공부법에 관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공부를 통해 지적인 성장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성장 목표를 가진 것이고요. 좋은 시험 성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거나 남들이 다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면 증명 목표를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반인데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뭐 이렇게 반반 치킨 시키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요? 제가 또 이렇게 안정적 추구자라는 게 드러났네요. 예, 저는 두 가지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증명을 위해서도 궁금해서 읽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장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공부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요. 노력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답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기보다는요, 무언가를 배우는 경향이 강하고 더 큰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요. 성장 목표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성공은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학업에서 맞닥뜨리는 도전도 받아들이고 스스로 질문하기, 요약하기 같은 효과적인 공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명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능력을 주변 사람에게 입증하는 것이 공부의 목표입니다. 과제의 결과는 노력보다 재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요. 고정형 사고방식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요. 학습자들은 오히려 이 둘 모두에 해당하는 목표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또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저만 어, 두 가지 다 해당되나 그랬는데 두 가지 목표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한 가지만 딱 음, 잘라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학습자는 증명 목표보다는요, 성장 목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학업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에도 무조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증명 목표는 몇 가지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증명함으로써 자아를 보호하려는 사람은
결과 중심의 사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루려고 결국은 후회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든 분이 이 고 작가님이세요. 고 작가님이 편법의 예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고 작가님이 해외 유학을 가시려고 토플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렇잖아. 이 듣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 작가님이 전공법이 아니고 편법으로 족집게 족보 있죠? 족집게 족보를 보고 공부를 하셨대요. 그 답만 열심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은 통과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유학도 가지 못하시고 또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것만 달달달달 외웠으니까 자신한테 남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증명, 목표를 중요시했기 때문에요.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목표보다는요, 성장형 공부가 좋습니다. 사고 방식도 목표도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위안이 되죠. 공부하는 궁극적 이유는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시험도 봐야 하고 증명해야 할 상황도 있겠지만 성장이라는 큰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공부한다면요. 결과와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공부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합니다. 증명이 아닌 성장을 공부의 목표로 삼도록 하십시오. 여기서도 장기 목표를 세워 보라고 하네요. 장기 목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가능성이 클 거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목표가 있어도 중간중간에 어떤 우리가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되면 목표도 바뀌고 꿈도 바뀌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있대요. 그렇지만 목표를 향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업그레이드 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영화도 잘 되면 후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장기 목표에 접근할까 하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 계속 물어보라고 하네요. 왜 공부하려고 하는가? 왜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가?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가? 왜 이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왜를 붙여서 물어본다면요.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뜨겁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슴 뜨겁게 일하고. 그런데요,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장기 목표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부족함을 매력적 목표로 변명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잊으려고 내가 지금 이래도 난 어차피 최고가 될 거니까 괜찮아. 이런 악마의 속삭임에 매일 빠져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 가브리엘 웨팅케는요. 긍정적 환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환상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목표가 너무 대담하고 도전적이고 멀게 느껴지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해요. 목표가 너무 거대하고 도전적이면 목표의 묵직한 무게에 짓눌려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꿈은 크고 원대하게 가지라면서 또 뭐 포기하게 된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데요. 위대한 꿈을 꾸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요. 그 목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그 목표를 분해해야 합니다. 목표가 너무 크니까 엄두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구체적이고 2. 측정 가능하며 3. 성취할 수 있고 4. 현실적이며 5. 시간 계획이 가능한 목표로 분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믿음 편에서 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작은 성공을 자꾸만 스스로 이루다 보면은
그 기쁨을 아니까 계속해서 작은 성공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이제 큰 성공까지 이루게 되는 건데요.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 일들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세분화하여 하나씩 해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꿈은 크게 가지고 이 꿈을, 목표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이뤄가는 겁니다. 라면에 대파를 반으로 그냥 뚝 잘라서 하나 덩어리만 딱 넣는 것보다 왜 대파를 송송송송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넣으면 더 세밀하고 맛도 살아나고, 그죠?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목표를 세울 때 세밀하게 좀 분석하고 묘사를 해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 장기 목표를 세운다. 2.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중단기 목표로 계속해서 세분화시킨다. 3.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잡는다. 이렇게 나눠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실행을 하려면 시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신 박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자면요. 실제로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요,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매 시간 적어보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나눠서 그 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자세히 적어보고 자신의 평가도 적는 거죠. 뭐 매우 좋음, 중간, 아주 나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면 일주일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요. 생각보다 활용할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양적인 측면과 또 질적인 측면에서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괴테 할아버지, 예, 고마운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목표를 세분화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목표 달성 편에 있어서는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좀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 관리 또한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장 끝에 신 박사의 통찰편에서는요. 목표 달성의 재구성이 있는데요. 빅 보카를 어떻게 출판하게 되었는지 목표에 대한 경험담이 들어있고요. 고 작가님의 쉬마 편에서는요. 산티아고가 내게 준 선물이란 글을 통해서 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에 집중해야 된다는 주제로 신혼여행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책 구성을 각 한 장의 주제가 끝날 때마다 신박사의 통찰과 고 작가의 심화편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편집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각 장이 좀 이성적인 글이라면 두 분의 통찰과 심화편은 좀 감성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맞췄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 책을 끝까지 읽게 하려는 그런 배려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략이겠죠? 이상 4장이었고요. 5장 동기 편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